자, 우리가 전 시간에 녹화는 했습니다. 근데 녹음은 안 됐습니다. 자, 여러분 PPT에서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이해가 되신다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분의 분해 효소 이 세 가지 종류 알파 아밀레이즈, 베타 아밀레이즈, 글루코 아밀레이즈, 다른 말로 감마 아밀레이즈라고도 부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알파 아밀레이즈 전분의 알파 원포 결합을 무작위로 가수분해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걸 가수분해 용액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액화 효소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베타 아밀레이즈 알파 원포 결합을 메가당 단위로 2당류 메가당 단위로 말단에서부터 가수분해 시키는데 이 말단이 비환원 말단입니다. 환원 말단이 아니고 비환원 말단에서부터 두 분자씩 가수분해 시킨다. 어디에 존재하냐? 감자, 곡류, 두류, 엿기름, 타액에 존재합니다. 엿기름에 존재합니다. 엿기름에. 근데 타액에는 베타 아밀레이즈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알파 아밀레이즈도 타액에 존재를 합니다. 췌장액, 발화종자, 미생물 등의 알파 아밀레이즈, 베타 아밀레이즈, 우리가 엿기름을 이용해서 식혜를 만들어 먹지 않습니까? 식혜, 혀의 이. 자, 다른 말로 당화효소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 다음 알파 베타에서는 이 아밀레이즈가 가수분해 시켜가지고 끝에 가수분해 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남습니다. 이 부분을 한계 덱스트린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한계 덱스트린. 그 다음 글루코 아밀레이즈는 어디서부터? 자, 알파 원포, 알파 원식스, 알파 원서리 할 것 없이 말단에서부터 포도당 단위로 가수분해 시켜줍니다. 포도당 단위로. 그래서 고순도 결정 포도당을 생산하는 데 이용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메가당 가수분해 효소 또는 감마 아밀레이즈라고도 이름을 부릅니다. 동물의 간 조직과 미생물에 존재합니다. 자, 알파 원포 결합만으로 구성된 아밀로즈는 모두 분해되고 아밀로펙틴은 16결합은 조금 남는다. 그래서 약 한 80-90% 분해를 시킬 수 있다. 이걸 글루코 아밀레이즈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효소. 그 다음 전분분해 어디서부터? 자, 여기가 환원 말단입니다. 환원 말단입니다. 그러면은 반대편에 있는 이 부분이 비환원 말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환원 말단에 14 결합 진행되어 오다가 16 결합이 만들어집니다. 그 격가지가 만들어집니다. 16 결합 보이죠? 자, 16 결합. 그럼 알파 아밀레이즈는 무작위로 가수분해 시켜버린다. 그래서 어디 여기 보시면은 포도당도 만들고 2당류도 만들어내버리고 3당류도 만들고 4당류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베타 아밀레이즈는 2당류 엿당 정확히 엿당만 만들어냅니다. 어디서부터? 끝에 비환원 말단부터 가수분해 시켜 나옵니다. 그래서 자, 알파 한계 덱스트린은 이렇게 남고 베타 한계 덱스트린은 이렇게 남는다. 차이점 있죠. 그다음 아밀로즈 특징이 뭐냐? 아밀로즈는
포도당이 알파 1,4 결합으로 자 여기 봅시다. 아밀로즈는 포도당이 알파 원포 결합으로 약 20에서 1000개 정도 연결된 긴 포리머 사슬 모양의 중합체이다. 포도당 6분자마다 한 번씩 회전하는 나선형을 이룬다 이 얘기입니다. 나선형. 이 나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요드가 이 나선 그 구조 사이에 요드가 들어가면 색깔이 나타내는데 이 색깔이 요드 반응 청색을 띱니다. 청색을 띱니다. 만약에 이 나선 구조가 조밀하지 못하면은 이제 색깔이 청색에서 조금 붉은색 뭐 나중에 이렇게 색깔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보통 전분 속에서 약 한 20% 아밀로즈 형태로 존재하고 알파 베타로 구분은 되지 않는다 그 말이고, 그 다음 아밀로즈가 한 20%다면 나머지는 한 80% 뭐예요? 아밀로펙틴 구조다 이 말입니다. 아밀로펙틴 구조, 자, 아밀로펙틴 구조가 거의 100% 펙틴 구조 가졌는 것이 찹쌀입니다. 일반 쌀은 약 아밀로즈 한 20, 아밀로펙틴 한 80 정도. 찹쌀은 거의 100%가 아밀로펙틴 구조이다. 자, 아밀로즈 특징 답은 금방 찾아낼 수 있겠죠. 과당만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포도당만으로 구성됐다. 요도 색깔은 갈색이 아니고 청색이다. 보통 전분 속에 80% 존재하는 것이 아밀로즈가 아니고 아밀로펙틴이다. 알파형은 나선형, 베타형은 직선형이다. 이런 형 없습니다. 그 다음 알파 원포 결합으로만 이루어진 알파 원포 결합으로 이루어진 알파 원포 결합만으로 이루어진 이러면은 답이 안 되죠. 그 다음 아밀로펙틴 나옵니다. 옳은 것은 자 39는 5번이 답이고 아밀로펙틴 나왔습니다. 요도 반응은 청색이다. 아니죠. 자 청색 아닙니다. 무슨 색입니까? 젓갈색입니다. 자 젓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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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밀로즈보다 분자가 작고 단순하다. 분자가 작고 단순하다. 자, 옳은 것은 겠습니다. 틀린 것은 안 묻습니다. 요도 반응 포도화물을 형성한다. 아니고 포도당 6개를 단위로 나선형으로 감긴 직선 구조이다. 아니고 포도당 1,4 결합과 1,6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 답은 이거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밥을 합시다. 자, 생전분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팽윤된다. 다시 말해서 이 사이에 물 분자가 들어가서 팽윤 이렇게 이제 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 분자 구조가 좀 많이 느슨해지겠죠. 느슨해지면서 일부분 전분이 물에 녹아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분 용액으로 만들어진다. 이게 우리가 밥이 되는 호화 과정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호화된 밥이 전분 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 문제입니다. 전분 호화. 자, 이거 맞췄는 거 답 맞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자, 이거 한번 보자. 호화 개시 온도는 60에서 65도씨다. 다시 말해서 쌀 가지고 밥을 하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60에서 65도 정도는 되어야 이제 호화 시작이 된다. 자, 황산염을 제외한 황산염을 제외한 염류는 호화를 촉진합니다. 자,
호화 촉진을 하려고 하면은 뭐든지 넣으면 되는데 황산염은 넣으면은 호화 촉진이 아니고 억제시켜 버립니다. 그다음 자, 유화제는 아밀로즈와 복합체를 형성하므로 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게 되고 팽윤이 지연된다. 자, 유화제는 쉽게 얘기하면 아밀로즈 복합체 형성해서 물이 들어가야 호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서 물이 그 안에서 좀 물에 녹여낼 수 있는 부분하고 이제 결합을 만들어 가지고 밥이 됩니다. 자, 이걸 유화제도 호화를 억제하니까 쓰지 말라. 그 다음 알카리성 pH는 호화를 굉장히 촉진합니다. 그런데 산성 pH는 산성형의 pH는 전분을 가수분해해서 덱스트린을 형성해서 점도를 감소시켜 버립니다. 그 밥이 되면 밥이 좀 끈적끈적하고 점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가수분해 시키면서 덱스트린 형태로 쉽게 얘기하면은 산이나 알카리성에서 다 가수분해는 촉진이 되는데 특히 이 pH 산성 영역에서는요 이렇게 점도가 확 떨어집니다. 밥이 자, 지금 이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분 호화 영향 미치는 요인을 정리했습니다. 자, 호화된 전분 특징이 있을 겁니다. 뭐냐? 자, 이걸 봅시다. 자, 밑셀 구조가 파괴되었어. 생전분이 아주 조직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아주 균일하게 만들어져 있는 딱딱한 형태입니다. 그 사이에 결국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물이 들어가서 수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밑셀 구조를 파괴를 시켜야 호화가 된다. 이 호화 전분이 된다. 그 다음 팽윤, 물이 들어가서 부풀어 올라야 된다. 이 얘기고요. 그럼 콜로이드 용액을 형성해야 된다. 콜로이드가 뭐냐? 자, 입자가 우리가 0.1 나노메타에서 1 그러니까 1000 나노메타 1000 나노메타는 1 마이크로메타 입자 사이즈가 이 정도 사이즈를 띄고 있으면 이게 콜로이드 입자입니다. 콜로이드 입자예요. 자, 그 다음 용해도 점도가 증가해야 호화가 진행되면 용해도 점도가 증가합니다. 그 다음 뭐 복굴절성 방향부동성이 소실된다. 이 꽤나 어려운 문제다. 그죠? 지금 설명해도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작용이 용이합니다. 소화작용이. 그 다음 불명료한 X선 회절도를 엑스레이를 쪼여가지고 회절도 그림을 그려내면은 V자형의 엑스레이 디프렉토메타 데이터가 얻어집니다. 자, 불명료한 V형. 자, 이건 좀 기억을 합시다. 불명료한 V형 X선 X 회절 데이터가 호화된 전분에서 얻어집니다. 호화된 전분에서. 자, 호화된 전분 특징이 뭐냐? 분자량 감소, 콜로이드 용액 형성, 콜로이드 형성 나오네. 그 다음 결정화에 의해서 낮은 용해도가 높아지지. 규칙적인 배열 밑셀. 생전분이 규칙적이지 호화됐는데 규칙적일 수가 없잖아. 그래서 V형, 불명료한 V형. 그 다음 뚜렷한 동심원상 X선 회절도. 뚜렷한 동심원 나타나지 않아야지 밥이 됐는데. 그 다음 노화 억제를 시키려면은 어떻게 하면은 되느냐. 자, 이거부터 보고 갑시다. 48번 전분의 X선 회절도. 자, 호화되는 걸 우리가 V형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V형.
V형. 생전분은 ABC형이고 노화전분은 B형이다. 노화전분 B형, 호화전분 V형, 생전분 ABC형이다. 그럼 이게 뭘 가지고 ABC형인지 V형인지 B형인지 이거 여러분 식품화학 교재에 엑스레이 데이터 사진 올려뒀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 다음 노화 억제 방법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쌀 가지고 밥을 했어요. 그 밥이 식으면 딱딱한 식은 밥이 되어버리죠. 그 식은 밥이 바로 노화입니다. 노화된 밥입니다. 그러면 식은 밥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 뭐 요즘 뭐 식은 밥이 그러니까 어떤 소화 흡수가 조금 억제돼 가지고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걸 어느 정도 조금 지연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이러면서 뭐 식은 밥 뭐 만들어서 다시 뭐 하라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그건 사람에 따라서도 다를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소화 흡수를 좀 지연을 시키면은 혈당 스파이크 갑자기 팍 올라가는 건 어느 정도 우리가 억제시킬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당이 바로 이제 혈당 스파이크 일으키기 제일 처음 출발 물질이다. 그러면 좀 지연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뭐 그 당 먹지 말고 가능하면은 뭐 지방 단백질 아니면은 채소류 많이 처음부터 먹고 나서 디저트 많이 먹고 그리고 뭐 탄수화물 섭취를 해 들어가는 것도 포만감을 좀 가지고 음식을 조금 덜 먹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먹는 순서 좀 바꿔도 괜찮겠다.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바꿀 수가 있잖아. 어저께 뭐 이렇게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얘기를 좀 하다가 보니까 우리 사람이 일평생 동안 한 80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먹는 음식을 한 몇 톤 정도 먹는가 이 계산한 계산이 있다 그래요. 얼마냐 하면 64톤이나 얘기를 하던가 그래요. 64톤 10톤짜리 6대 반을 먹었다 음식을. 그래서 내가 했어요. 비만 인구 자꾸 늘어난다 소리 하지 말고 그거 좀 적게 먹어야지. 그래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 결국에는 많이 저축할 거 아니야. 그 저축했는 게 결국에는 몸에 저축되는 거 쓸데없는 거 저축하지 말고 적당히 먹자. 그럼 어떻게 먹으면 적당히 먹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 얘기를 했어요. 자, 노화 억제하는 방법. 자, 60도 이상 온도를 유지하면 밥을 해서 60도 이상 온도 유지하면은 노화 안 되고 호화된 상태 그대로 유지한다 이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밥솥 보온 온도입니다. 밥솥 보온 온도. 그 다음 만약에 수분을 10% 이하로 수분을 확 떨어뜨릴 수 있으면은 노화 억제가 됩니다. 밥을 했는데 밥을 수분 10% 이하로 떨어뜨리는 건 불가능하잖아. 이건 다른 식품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 냉동 건조. 그래, 냉동 건조시켰는 음식 노화 억제됩니다. 그 다음 설탕, 그 다음 계면 활성제, 어떤 유화제 이런 걸 사용을 한다면은 노화를 억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설탕은 우리가 먹을 수가 있지만 계면 활성제 넣어가지고 노화 억제시킨다고 그 밥 먹을 수가 있나? 안 되죠. 자, 노화되기 쉬운 조건을 한번 봅시다.
자, 쉬운 조건은 수분 함량이 30에서 60%일 때, 그 다음 온도 0에서 한 4도, 냉동이 아니고 냉장실에 집 넣으면은 아주 노화 빠릅니다. 그 다음 아밀로즈 함량이 높을 때, 쉽게 얘기하면 아밀로펙틴 함량이 높다는 얘기는 이 노화를 억제시킬 수가 있다. 여러분, 일반 쌀밥하고 찹쌀밥하고 누가 빨리 노화되나? 일반 쌀밥이 훨씬 노화가 빠릅니다. 그래서 아밀로펙틴이 양이 많다는 얘기는 노화를 억제시킬 수 있다. 그 다음 산성에서 노화가 아주 쉽습니다. 황산염 노화 굉장히 쉽게 만듭니다. 자, 노화되기 쉬운 조건 기억을 좀 하시고, 그러면은 문제는 풀렸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네. 전분 X선 회절도. 자, 호화됐다, 밥이 됐다, 이런 형입니다. 이런 형이에요. 그런데 생전분 보세요. 자, 이 타입입니다. 여러분, 엑스레이 회전 이 그림이 등고선이 조밀하게 되어 있다. 이 얘기는 굉장히 치밀한 조직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X선을 쪼여가지고 X선이 회절되어서 나오는 데이터를 그림으로 그렸는 겁니다. 자, 쌀 A형 타입입니다. 감자는 B형 타입이고 고구마는 또 C형 타입. 그러니까 그 결정 그 조직 구조가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쌀이 굉장히 조밀하죠. 안쪽에, 바깥쪽은 조금 느슨하지만 감자, 고구마, 쌀보다 상당히 좀 이게 느슨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엑스레이 디프렉션을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이런 영역이 지금 얘기되어 있는 이와 같이 이 부분이 딱딱한 결정을 나타내는 영역이고, 그 사이는 결정이 뚜렷하지 않는 무결정 형태로, 자, 이와 같이 지금 아밀로즈, 아밀로펙틴이 구조 엮어져 있는 것. 자,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 이게 펙틴 물질이 이 계를 형성하는, 자, 원리입니다. 자, 펙틴이 가지고 있는, 자, 메톡실기를 가지고 있는데, 메톡실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펙틴이 있고요, 적게 가지고 있는 펙틴이 있습니다. 메톡시라고 그러는 게 이겁니다. CH3CO 여기가 메톡실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뭐냐 하면은 이 부분이 자, COOH 카복실산하고요, 여기에 CH3CO, 그러니까 자, 이 부분에서 탈수 반응이 되면서, 자, 요 메톡실기를 가지고 있는, 이 메톡실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고 적게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자, 고메톡실 펙틴입니다. 메톡실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 펙틴은 쉽게 이 젤리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메톡실기가 많이 없는 카복실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서는 저절로 이렇게 젤리를 만드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하면은 칼슘이라든지 이와 같이 미네랄들이 들어가줘야 가교 결합이 만들어져서 젤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톡실기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젤리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칼슘 이온을 넣어줘야 될지, 안 넣어주고도 그냥 설탕만 조금 넣어주면은 젤리가 만들어질지, 자,
자,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펙틴의 젤 형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봅시다. 미숙 과일에는 불용성의 거대 분자인 프로토펙틴이 함유되어 있어 젤 형성이 어렵다. 그 다음에 고메톡실페틴은 당과 산을 첨가하면 젤을 쉽게 형성하고 그 다음 저메톡실펙틴은 칼슘과 같은 이가 양이온을 넣어야 젤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설탕만 넣어가지고 젤리가 되는지, 설탕만 넣어가지고 젤리가 안 된다 얘기는 저메톡실펙틴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펙틴이라는 게 뭐냐, 이제 또 질문이 나오네. 자, 펙틴은 알파 갈락투론산이 알파 원포 결합으로 결합된 중합체인 포리갈락투론산이 기본 구조이다. 고메톡신은 산과 당이 존재하면 젤화가 되는데 저메톡실펙틴은 칼슘을 넣어야 젤리가 된다. 자, 과일이 과숙하면 메톡실의 중량 비율이 낮아져 잼 젤리 제조가 어렵다. 그러니까 과일이 과숙되면은 젤리 만들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숙된 과일 가지고 젤리 만드는 건 힘드니까 미과숙 과일로 젤리를 만들면 쉽다. 그 다음 문제, 펙틴에 나오는데 이 펙틴에서요, 결국엔 앞쪽에 우리가 봤을 때 메칠 에스트라제에 의해서 메탄올이 생성됩니다. 이 얘기는 펙틴 젤리 만들고 뭐 만들고 발효시키고 좋아요. 과일 발효 많이 시키죠. 문제는 펙틴에서 발효 과정에 나왔는 메탄올이, 에탄올이 아니고 메탄올이 상당 부분 만들어져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만들어져 있는 거 알면서 우리가 메탄올을 먹을 수는 없잖아. 메탄올을 적당히 먹으면은 시력이 가버립니다. 좀 많이 먹으면은 맛이 가버립니다. 사망에 이릅니다. 여러분, 발효에서 모든 게 좋은 물질만 만들어진다. 큰 오산입니다. 그럼 메탄올 없애려면, 제거하려면 어떻게 할까? 메탄올은 보일링 포인트가 굉장히 낮아요. 한 40도 정도 돼요. 어느 정도 가열만 해버리면요,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키친, 키토산, 그리고 뭐 이렇게 나오는 물질 나올 거예요. 새우, 뭐 게 껍질 있잖아. 그 물질입니다. 자, 이게 셀룰로즈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뭐가 2번 탄소에, 자, 이겁니다. CH3CONH2. 그러니까 아미노기 그룹의 카복실 메톡시기가 결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진 물질이 바로 아미노당의 베타 원포 아미노당 구조를 가졌는 키친. 자, 키친. 자, 갑각류의 껍질 성분 바로 이겁니다. N아세틸 글루코사민으로 된 다당류는 키친. 키친, 뭐 키토산, 그리고 뭐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아가, 한천, 이눌린, 만난, 셀룰로즈는 각각 뭐로 만들어져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하시고, 자, 한천, 아가, 어디? 자, 홍조류, 우뭇가사리에서 추출된 다당류입니다. 갈락토즈를 주체로 해서 황산기를 함유한 복합 다당류인 갈락탄이 주성분입니다. 주로 어디에?
제과, 안정제, 젤리, 원료, 미생물 배지의 실험에 사용됩니다. 홍조류, 한천, 아가, 그 다음 알긴산, 자, 알긴산, 미역, 다시마, 갈조류입니다. 자, 미역, 다시마, 갈조류입니다. 우뭇가사리, 홍조류입니다. 세포막에 존재하는 당유도체, 마뉴로닉 애시드와 글루쿠론산으로 구성된 형태입니다. 이거 뭘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까지는 기억은 못 하시더라도 뭐 미역, 다시마, 갈조류입니까 홍조류입니까 하면 이런 문제는 또 나옵니다. 그 다음 아이스크림, 잼, 증점제, 다시 말해서 점도를 올리는, 그 점도를 올려주는 점정제로 사용됩니다. 해조류 추출되는 금 종류 설명. 자, 여기에 지금 자, 알긴산 방금 설명됐고, 카라기난, 홍조류, 세포막 성분인 복합다당류입니다. 카라기난, 안정제, 점정제, 유화제, 젤 형성제로 아이스크림, 냉동과자, 디저트, 푸딩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조류에 들어있는 다당류, 해조류에 들어있는 다당류, 펙틴, 구화금, 글라이코겐, 카라기난, 아라비아금. 그러니까 해조류 아닌 나머지 4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펙틴, 답은 몇 번입니까? 카라기난, 카라기난 어디에 있습니까? 펙틴, 구화금, 아라비아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식물 속에 들어있느냐, 해조류, 글라이코겐 어디에 들어있어요? 우리 몸속에 들어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글라이코겐은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있으니까 나머지는 뭐 식물이나 해조류에 들어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카라기난, 홍조류 존재, 펙틴, 과일에 들어있고 해조류에 들어있는 다당류. 아, 이거 내가 다당류 그래 해조류에 들어있는 것은 그랬으니까 글라이코겐은 우리 몸에 들어있고 해조류, 카라기난. 자, 아라비아금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식물에 들어있습니다. 구화금도 식물에 들어있어요. 펙틴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과일 역시 식물 과일에 들어있었다. 글라이코겐은 우리 몸에 들어있었다. 생각보다 문제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들어있냐, 식물에 들어있느냐, 아니면 과일에 들어있느냐, 해조류에 들어있느냐, 아니면 사람 몸에 들어있느냐, 전부 종합해 가지고 문제를 내놓은 문제이다. 자, 이어서 이제 탄수화물 여러분 교재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탄수화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알데하이드기와 케톤기를 갖는 화합물과 그 유도체다.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습니까? 왜 틀렸는 것을 내 것으로 내가 설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탄수화물이 물분
분자 내에 물을 함유한다. 물이 함유되어 있는 건 아니죠. 탄수화물 이름은 이겁니다. 탄소하고 탄소의 수화물이 탄소와 물 분자가 어떤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이다. 이렇게 옛날에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는 탄수화물이 어떤 분자로 되어 있는지 몰랐을 단계에서는 그게 통했는데 탄소와 탄소 수화물이다. 실제로 물이 함유되어 있다. 그 얘기는 아니다. 에너지원은 아니지만 거짓말이죠. 에너지원이죠. 생리작용에 관여할까요? 관여하지 않을까요? 생리작용 관여되지 않는다. 이걸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나중에 이 탄수화물이 결합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많이 나오잖아. 그 다음 CHON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으로 구성되어 있다. 탄수화물에는 질소, 황을 포함하고 있는 탄수화물은 없습니다. 이거는 아미노산, 단백질 얘기. 그 다음 과당 분자 내에 카복실기를 함유한다. 과당 분자 내에 카복실기를 함유한다. 과당에 카복실기 없잖아. 케톤기는 있지. 2번 탄소에 이거는 있다. 틀렸다. 그 다음 부재탄소 3개 2의 N우성계 이성질체 존재한다. 과당은 3개 이성질체 3개 부재탄소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성질체 몇 개? 2의 3성 8가지가 존재한다. 자, 나머지 입체 이성질체 수 개수 부재탄소 몇 개냐? 이 개수입니다. 포도당 알파 베타 결정하는 알코올기 존재하는 탄소 몇 번이냐? 넘어가라는 모양이다. 8번 아노머가 뭐냐? 아노머 알파 베타 포도당을 아노머라 한다. 그 다음 5탄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환원당이다.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효모에 의해서 발효된다 안된다. 체내 소화효소에 의해서 소화된다 안된다. 자연계 유리 상태로 존재한다 아니다. 리보스는 L형으로 존재한다. 리보스 L형 D형. 그 다음 케토즈 당은 과당이다. 12번 단당류 중 조효소의 구성 성분으로 체내 에너지 대사에 관여한다. 답은 리보스입니다. 에너지 대사에 ATP의 리보스 다 존재하죠. RNA, DNA에 리보스 5탄당 존재하죠. 코엔자임 A에도 존재하죠. 앞쪽에 많이 나왔죠. 리보스. 그 다음 14번도 마찬가지예요. 자연계의 L 형태로 존재하는 당은 자, 이 아라비노즈가 L 형태고 나머지는 다 D 타입입니다. D 타입입니다. 그 다음 포도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물 혈액 중에 0.1%입니다. 1% 아니고 0.1% 1000ppm 농도. 동물 뇌 신경조직 내에 들어있는 세레브로사이드 구성 성분이다. 이거는 갈락토즈입니다. 그 다음 포도당 알파 베타 두 이성질체가 존재하는데 알파형이 더 단맛이 강하다. 이게 답입니다. 포도당 알파가 더 달다.
과당은 베타가 더 달다. 전분과 글라이코겐 구성당으로 효모에 의해 발효되는 알도헥소스 얘기는 알도 그러면 알데하이드기를 가지고 있는 CHO 알데하이드기를 가지고 있다. 이걸 알도 헥소스 하면은 헥사 그러면은 6개 탄소가 6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6탄당이다. 효모에 의해서 발효된다. 뭐냐 물었습니다.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인데 문제가 꽤나 좀 나오면 난해하죠. 그 다음 포도당 이성화 효소 영어로 아이소모레이즈 아이소모 이성질체를 아이소모라고 그러잖아. 자, 이성질체가 뭐냐? 분자식은 같은데 자, 이성질체 분자식은 같아요. 분자식은 동일한데 실제로 물질은 다른 물질이다. 이것이 이성질체입니다. 그러면 이성질체인지 아닌지를 알려면은 분자식을 봐야 돼. 근데 분자식만 봐가지고는 물질 구분 힘들잖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뭘 씁니까? 분자식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구조식을 꼭 그려봐라. 구조식을 그려야 그 구조에서 물질이 어떻게 변화된다는 얘기가 화학 반응입니다. 반응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 반응 진행되는 걸 설명이 안 된다면 그 다음 단계 성질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어떤 영양 성분이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게 설명이 안 된다. 이름만 가지고 안 된다. 분자식만 가지고 안 된다. 구조식까지 해라. 그 다음 상대적 감미도 아까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당알코올의 포도당 환원체다. 포도당 환원체 이거 과실 중에 존재하고 바이타민C 합성 원료가 되는 당알코올은 솔비톨 아까 솔비톨 구조식 보셨죠. 그 다음 동물의 근육이나 뇌, 내장 등에 존재하고 근육당이라고 불리는 당알코올이 있습니다. 뭐냐? 이노시톨입니다. 이노시톨. 자, 나머지 당류 가수분의 32번 문제 보시고 전화당이 무엇이냐? 27번 28번 메가당 마찬가지. 포도당 중합체 짝지어진 것은 34번. 이눌린은 과당 포리머입니다. 과당 중합체입니다. 이눌린. 전분 그러니까 답은 포도당으로 된 중합체는 아밀로즈 글라이코겐 답입니다. 그 다음 셀룰로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셀룰로즈 장의 연동운동을 자극하여 변비를 예방한다. 37번 포도당 베타 원포 결합을 포도당이 베타 원포 결합해서 직세상 구조를 이루는 중합체는 뭐냐? 섬유소 셀룰로즈입니다. 자, 마찬가지 글라이코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글라이코겐 옳은 것은 자, 동물의 저장 탄수화물로 간 근육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포도당 글라이코겐하고 자, 아밀 여기에 글라이코겐 특징 한번 읽어봅시다.
디포도당 알파 원포와 알파 원식스 결합의 중합체입니다. 글라이코겐이. 그럼 쉽게 얘기하면 아밀로펙틴과 대동소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가 아밀로펙틴보다 사슬 길이가 짧아. 분지가 그냥 격까지 일육결합이 훨씬 많고 모양은 구형을 이루고 있다. 이 차이입니다. 자, 냉수에 용해되어 교질 용액이 된다. 교질 용액 그러는 교질 이름이 영어로 콜로이드 얘기입니다. 콜로이드 용액을 우리말로 교질 용액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 요드 반응은 젓갈색을 띱니다. 젓갈색을. 그리고 동물 간이나 근육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글라이코겐. 그럼 간과 근육에 각각 어디에 더 많이 글라이코겐 가지고 있을까? 간입니까? 근육입니까? 전체량으로. 근육.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100g, 200g이가 100g, 300g이가 그 양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보시고. 그 다음 42번 찹쌀 맵쌀 끈기 차이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 찹쌀에는 아밀로펙틴이 많고 거의 100%가 아밀로펙틴입니다. 아밀로즈가 적게 들어있다. 적게 들어있다. 맵쌀에는 한 아밀로펙틴이 80% 약 아밀로즈 구조가 약 한 20%이다. 그 다음 갑각류 껍질 성분 키친, 키토산 그리고 얘기가 됐죠. 이눌린 구성단위 과당 포리머 결합 펙틴 젤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프로토펙틴은 분자량이 커서 불용성이므로 젤 형성이 어렵습니다. 프로토펙틴 자 여기에 설명했는 이게 펙틴 얘기가 자주 나온다. 이 젤 문제 때문에. 자 미숙한 과일에는 불용성의 거대 분자인 프로토펙틴이 함유되어 있어 젤이 겔 형성 어렵습니다. 그 다음 고메톡시펙틴이 있어야 당이나 산을 소량 첨가해도 젤리가 쉽게 형성됩니다. 저메톡시펙틴은 칼슘 같은 이가 양이온을 넣어줘야만 젤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과일, 너무 과숙 익어버리면은 젤 만들기 힘들다. 그러니까 덜 익은 과일 가지고 젤이 만들잖아.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전분 호화 노화 관계. 자, 문제 자주 나옵니다. 전분 호화 노화 뒤쪽에 지금 전부 다 전분 호화 노화다. 자, 이것으로 탄수화물 마무리하고 앞쪽에 말소리가 안 나오는 녹화된 부분은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 그냥 보시고 이해되시면은 좋겠습니다. 안 된다면은 나중에 제가 다시 시간이 나면은 올리도록 할게요.